이번 토픽은 두 모집단 비율의 차이에 대한 검정입니다. 두 모집단이기 때문에 모집단이 두 개가 있습니다. 모집단 1과 모집단 2를 비교하는 거예요. 근데 비율이라고 했으니까 모집단 비율이 있고요. 모집단 2의 비율이 있습니다. 두 모집단의 비율의 차이거든요. 차이라는 게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 P1과 P2에 대한 비교를 말하는 겁니다. 같냐, 크냐, 작냐 등등요. 자,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표본의 비율을 비교하면 되겠죠? 그래서 표본의 비율을 각각 P1 해트, P2 해트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필요한 것은 표본의 크기 N1, N2입니다. 그럼 두 모집단의 비율이 같은가 다른가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기무가설과 대립가설을 한쪽이 더 큰가 하면 이렇게 또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것이 가설의 설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설을 설정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두 비율을 비교한 거니까 이해가 쉬운데 저희가 뭐라고 했냐면 차이라고 했어요. 차이를 낸 이유는 그렇게 해야 이해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이를 냅니다. 그래서 새로운 모집단을 만듭니다. 새로운 모집단 어떤 거냐 하면 모집단 1에서 모집단 2를 뺀 거예요. 따라서 여기는 모수가 P1-Mi2가 되고 표본의 경우에는 P1 해트 빼기 P2 해트가 P1 빼기 P2의 추정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와 마찬가지로 표본의 크기 N1, N2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이 논리는 그 전에 했던 거와 동일합니다. 두 모집단 평균을 비교하는 거랑 동일합니다. P1 대신에 μ1, P2 대신에 μ2, P1 해트 대신에 x1 바, P2 해트 대신에 x2 바 했고, 그리고 이거 P1 빼기 P2 대신에 μ1 마이너스 μ2 이거 대신에 x1 바 빼기 x2 바 한 거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두 모집단 평균의 차이에 대한 검정을 그대로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단 다른 점은 이 부분 검정 통계량이 달라집니다. 자, 검정 순서는 여기 이렇게 있어요. 1, 2, 3, 4, 5, 6이 있습니다. 1번부터 보면 두 모집단의 비율이 같은가 다른가, 한쪽이 큰가 작은가죠. 근데 저희가 차이를 한다고 했으니까 차이를 냅니다. 비율의 차이가 없다, 비율의 차이가 있다. 이거와 이거는 동일하죠. 그 다음에 이거와 이것은 동일합니다. 이거와 이것도 동일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차이를 가지고 차이가 있냐 없냐, 차이가 0보다 크냐 아니냐, 차이가 0 미만이냐 아니냐 등으로 가설을 설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어려운 부분은 이 검정 통계량 부분입니다. 제9장 토픽 6에서 P1-P2와 P1 해트 빼기 P2 해트 간의 관계를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이 P1 해트 빼기 P2 해트의 기대값은 이렇게 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분산은 이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분포는 N1과 N2가 충분히 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기 조건이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P1 해트, P2 해트도 정규분포에 근사하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거에 따르면 검정 통계량은 어떻게 될까요? 자, 다른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x1바 빼기 x2바의 기대값은 μ1 빼기 μ2였고요. x1바 빼기 x2바의 분산은 n1분의 σ1 제곱 더하기 n2분의 σ2 제곱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x1바 x2바는 특별한 경우에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했어요. 자, 그 논리와 거의 동일하죠. x1바 빼기 x2바 대신에 p1 해트 빼기 p2 해트만 있을 뿐입니다. 자, 여기에 따르면 그러면 검정 통계량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여기서
여기서요, 검정통계랑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전기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시그마를 알 때에는 G를 쓰고요. 분자가 x1바 빼기 x2바 빼기 여기 0인 경우요. 0으로 했고, 그 다음에 n1분의 시그마 1 제곱 더하기 n2분의 시그마 2 제곱의 스퀘어루트 씌웠습니다. 그런 이유는 요거는 분모는 x1바 빼기 x2바의 표준호 차이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럼 동일한 논리를 이용하게 되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p1 해트 빼기 p2 해트 빼기 하이퍼사이즈드 밸류가 0이니까 0. 그 다음에 분모는 표준오차를 적으면 되겠죠. 분산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분산부터 적으면 n1분의 p1 곱하기 1-p1 더하기 n2분의 p2 곱하기 1-p2 이고요. 표준오차는 스퀘어루트 씌우면 되겠습니다. 자, 궁금한 거는 이제 이거를 검정통계로 사용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답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희는 지금 P1과 P2를 몰라서 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P1과 P2는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에 P1과 P2가 있어요. P1이 있죠? P2가 있어요. 아니, 모르는데 공식에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이 검정통계랑을 쓰는 데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쓸 수가 없으니까요. 왜? 이걸 P1과 P2 값을 모르니까. 여기에 그 얘기가 적혀 있습니다. P1과 P2를 모르기 때문에 이 식을 쓸 수 없다는 얘기죠. 즉, 이 식을 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이 좋은 방법이 있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집단이 두 개가 있는데요. P1이 있고 두 번째 모집단의 비율은 P2죠. 근데 표본에 뭘 사용합니까? P1 해트와 P2 해트를 사용한다고 했는데 P1 해트는 어떻게 돼요? N1분의 X1. X1은요, 성공 횟수를 말합니다. 요거에 대한 설명은 바로 전 토픽, 즉 토픽 6을 보시기 바랍니다. 표본수 중에서 성공한 사람의 비율, 혹은 표본수 중에서 찬성한 사람의 비율을 말하는 거죠. 자, 이건 어떻게 되나요? N2분의 성공 횟수, 표본 2에서의 성공 횟수 X2, 이 비율을 말하는 거죠. 이 비율은 P1을 추정하고 있고요. 이 비율은 P2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설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설에서 P1과 P2가 같다고 했어요. 여기 이퀄 사인 있는 거 보면 같다고 한 거예요. 즉, P1과 P2가 같다고 했습니다. N1분의 X1은 P1을 추정하고 N2분의 X2는 P2를 추정하는데 지금 뭐라고 했냐면 이거와 이거가 같다고 했어요. 즉, 이거와 이것은 같은 걸 추정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것을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따로 추정할 필요가 없죠. 왜 그러냐면 표본을 크게 하면 더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표본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이 표본과 이 표본을 묶었습니다. 이 묶었더니 이 표본에는요, 표본의 개수는 어떻게 되나요? N1 더하기 N2가 되고 성공 횟수는 어떻게 되나요? X1 더하기 X2가 됩니다. 따라서 이것이 성공 비율, 표본의 비율이 됩니다. 이것을 P 바라고 놓겠습니다. 이거를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P1을 추정하고 이걸 가지고 P2를 추정한다면 표본의 크기를 더 크게 했으니까 더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섞어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생각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표본은요, 표본 비율 이거고요. 두 번째 표본 비율은요, N2분의 X2입니다. 그럼 두 표본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럼 두 표본의 가중평균을 이용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가중평균을 이용합니다. 가중치는 표본의 비율로 하면 되겠죠?
표본의 비율은 이렇게 될 거고요. 두 번째 표본의 비율은요, 즉 가중치는 이렇게 하면 될 겁니다. 따라서 요거 없어지고, 따라서 n1 더하기 n2 분의 x1 더하기 x2가 됩니다. 이렇게 설명하셔도 될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거를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디다가요? 이거 대신에 이것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거 대신으로도 이걸 사용합니다. 그럼 결국 G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분자는 그대로 P1 해트 빼기 P2 해트고요. 빼기 0. 분모는 이제 바뀝니다. 스퀘어 루트 씌우고 그 안에는 n1분의 P바 그래서 P1과 P2 대신에 이 공통 부분, 즉 P바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두 표본을 묶은 거니까. 그럼 결국 검정 통계랑 이렇게 바뀌겠습니다. 분자는 P1 해트 빼기 P2 해트 빼기 0. 분모는 무슨 스퀘어 루트 씌울게요. n1분의 P바 빼기 1-P바 더하기 n2분의 P바 곱하기 1-P바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P바는 n1 더하기 n2분의 x1 더하기 x2가 됩니다. 이것이 검정 통계량입니다. 이제 스텝 3는 유의수준 결정이라 문제가 나온다면 거기서 주어질 거고요. 알파가. 스텝 4 검정 비추의 결정을 보겠습니다. 가설이 이렇게 양측 검정인가 이와 같이 단측 검정인가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래서 검정 규칙은 양측 검정의 경우는 이렇게, 단측 검정은 각각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스텝 5는 검정 통계랑 계산하는 거고요. 요 G 계산하는 거고요. 스텝 6는 계산된 이 G값과 크리티컬 밸류, 이 빨간 선과 비교해서 귀무가설이 채택하는지 기약하는지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문제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9.8입니다. 어느 정당이 국민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지지를 받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작년과 올해 두 차례에 걸쳐, 작년이 있고요, 올해 있어요. 작년에는 표본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00명이 지지했고요, 올해는 4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20명이 정당을 지지를 했습니다. 이 정당에 대한 지지율이 변함이 없다는 귀무가설에 대해 두 비율 간의 차이가 있다는 대립가설을 검증하시오 라고 질문했죠. 자, 가설의 설정부터 해야 되겠습니다. 가설의 설정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귀무가설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귀무가설은 두 정당에는 지지율이 변함이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자, 우선 가설을 설정하기 위해서 그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집단 1이 있고요, 모집단 2가 있는데 1은 작년이고요, 모집단 2는 올해입니다. 지지율은, 작년의 지지율은 P1이라고 하겠습니다. P2는 올해의 지지율입니다.
그런데 두 비율이 변함이 없는지를 알기 위해서 표본 비율을 확인해 봐야 되겠죠. P1 해트, P2 해트가 되겠습니다. 자, P1 해트는 작년에 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300명이 지지했기 때문에 P1 해트는 500분의 300이고요. P2 해트는 올해는 4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20명이 지지했으므로 P2 해트는 400분의 220입니다. 빼서 새로운 모집단이 형성되는데 새로운 모집단의 모수는 P1 빼기 P2 차이죠. 모비율의 차이고 표본 비율의 차이는 P1 해트 빼기 P2 해트가 되겠습니다. 자, 가설의 설정을 해야 되는데 가설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지율이 변함이 없다. 그러니까 작년과 올해가 동일하다는 얘기죠. 즉 작년과 올해가 동일하다는 얘기는 P1과 P2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차이니까 P1 해트 P2 차이가 없다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가설은 이렇게 생겼으면 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스텝 2를 보겠습니다. 검정 통계량의 선정인데 검정 통계는 이걸 선정하면 되겠죠. 스텝 3 알파인데 문제에 주어졌습니다. 5%로 주어졌고요. 검정 규제의 결정인데 가설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검정 규칙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 아니고요. 즉 검정 통계량의 값이 이 두 크리티컬 밸류 사이에 있는 기무과서를 채택하고 이를 벗어나면 기약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파가 5%라고 했으므로 이것은 2.5%, 이것은 2.5%가 되겠습니다. 표준정기분포에서 G의 서브스크립트 2.5%는요 1.96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마이너스 1.96입니다. 검정 규칙을 좀 더 말로 구체적으로 말하면 검정 통계량의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1.96 사이에 있으면 기무과서를 채택하고 이를 벗어나면 기약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스텝 5 검정 통계량 계산하죠. 이거 계산합니다.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계산할 게 P바죠. P바는 두 표본을 섞었습니다. 섞었더니 총 몇 명이 대상으로 조사했냐면 500명 더하기 400명을 대상, 즉 9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고 지지한다고 한 사람이 300명, 220명이니까 520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900분의 520입니다. 이것을 계산하면 0.578이 나옵니다. 자, 검정 통계랑 이 값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는 P1 해트가 0.6이고요. P2 해트가 0.55입니다. 빼기 0. 그 다음에 분모는 스퀘어루트 씌운 다음에 P바 0.578 곱하기 1 빼기 0.578 나누기 N1요. N1이 500. 그 다음에 400분의 0.578 곱하기 1 빼기 0.578이 되겠습니다. 이를 계산하면 G값이 1.51이 나옵니다. 1.51의 위치는 빨간 선 안에 있네요. 따라서 기무과서를 채택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지지율이 변했다는 뚜렷한 증거는 보이지 않습니다. 입니다. 두 비율의 차이에 대한 검정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요 검정 통계량이고요. 나머지는 대동소이합니다.